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즈부 주식 플러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 아나운서 유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들어 있던 여러분의 계좌에 수익에 수익을 더하는 시간이죠. 주식 플러스, 저희가 오늘도 알찬 정보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정 아나운서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코즈부 주식 플러스 시간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정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간단한 종목 상담부터 오늘 하루 시장을 이끌었던 증시 이슈까지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멘토님께서 준비해 오신 알짜배기 히든 종목도 방송 말미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저희 방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또 방송 중에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우리 멘토님께서 종목 상담까지 무료로 진행해 드리니까요. 지금 빠르게 방송 중에 QR코드 찍고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MNDB 코즈부의 유일한 우리 홍일점이죠. 이미정 맞아요. 멘토님과 오늘은 함께합니다. AI 시스템으로 더욱더 강한 매매 그리고 수익을 안겨주시는 우리 이미정 멘토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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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많이 챙겨왔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 노란톡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노란톡방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드렸죠. 여러분 하단에 있는 QR코드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해당 QR코드는요, 우리가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방송이 끝나면 문을 아무리 두드려서도 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매일매일 수익률 그 자체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현대해공업으로 20.94%, 대명에너지 22.47%, 글로벌 텍스프리로 15.38%, DNF로 21.17%, 웅진싱크백으로 8.3% 수익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3월 정말 그 어렵고 다사다난했던 그 시장 속에서 네. 멘토님께서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가득가득 수익률 쌓아주셨는데요. 해당 수익률 만나볼 수 있었던 비결은 노란톡방 안에서의 실시간 대응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단에 있는 QR코드 지금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 한 종목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리뷰 여쭤보면 좋을까요? 네, 멘토님께 그러면 바로 현대공업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공업 오늘 또 매도하신 따끈따끈한 종목인데요. 수익률 20.94% 자랑하고 계십니다. 멘토님, 이 종목 어떤 포인트로 또 투자 접근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여쭤볼게요. 네, 첫 번째로 제가 현대공업 노란톡방 회원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요즘에 핫한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테마에 속해 있는 기업이고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주요 내장재, 차량용 시트패드 그리고 암레스트, 헤드레스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또 프리미엄 차종 라인업 확대에 따라서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또 미국의 조지아주에 전기차 주요 내장재 생산을 위한 신규 공장까지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실적 호조세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네. 북미 진출 본격화에 따라서도 기업이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또 오늘 이 현대공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월 17일에 매수를 했는데 오늘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시트 공급 업체인 현대트랜시스에 6년 동안 이 현대공업이 약 7,500만 달러 규모로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7에 내장되는 고부가 시트 부품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현대공업은 지난 9일에도 좀 미국의 조지아주의 전기차 주요 내장재 생산을 위해서 신규 공장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달에 한 번 슈팅 나와주고 그 이후에 오늘 또 나와준 건데요. 네. 공장의 생산 능력이 연간 30만 대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또 올해 하반기에 가동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공사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매출과 영업이익 본격화가 바로 올해부터 실적에 적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지금 현대공업 차트를 봤을 때도 3월 17일에 제가 매수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테마에 속해 있는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아직 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네,
지난해에 좀 고점을 보면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다시 횡보 구간에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네, 이렇게 조정받을 때 진입을 하면 단기간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사실 이날 한번 슈팅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오늘도 또 한 번 이슈와 맞물려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2차 수익까지 최종 매도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20%대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공업 우리 멘토님께서 무려 2번이나 수익을 내주셨는데요. 오늘 또 따끈따끈하게 2차 매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두 자릿수 수익률 20%가 넘는 수익률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라면 AI 매매 시스템과 함께하는 또 안정적인 수익률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저희 방송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종목도 우리 멘토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대명에너지네요. 대명에너지로도 우리 멘토님께서 22.47% 큰 수익률 노란톡방 안에서 안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또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실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명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테마에 속한 기업이고요. 또 시가총액이 4천억 원 규모이기 때문에 너무 가볍지 않은 종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고요. 민간 발전사들 중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풍력 발전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명에너지가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고요. 또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 기업이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수혜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오늘도 사실 대명에너지 최근에 계속 상승세가 좋은데요.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를 하거나 또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4,600억 원 규모 가량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대명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발전 원인인 태양광과 풍력을 기반으로 사업 개발부터 설계, 조달, 시공, 운영 관리까지 전 단계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투자와 또 건설 사업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 정책에 맞게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시청자분들과 미리 진입을 해봤고요. 지금 네. 대명에너지 차트 봤을 때도 사실 전 고점까지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전 고점이 37,000원인데 단기간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간 상황이고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이날까지 조금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지난달 들어서면서 이번 달까지 계속 5일 이동 평균선 타고 주가가 정부 정책 이슈에 맞게 함께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대명에너지 저희가 수익을 실현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우리 시장의 주도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2% 수익을 실현을 했는데 전 고점 부근까지 아직 올라갈 여력이 남아 있어서 네. 자세한 매매 타점 제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전고점 터치까지 힘이 아직 남았다고 합니다. 대명에너지 노란톡방 안에서 추가 상승의 여력, 그 저점을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노란색 링크 타고 지금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앞으로 계속 뜨고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집중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면세점 관련주로 잘 알려진 종목입니다. 리오프닝 관련 섹터에 묶여서 여러분들께서 챙겨보셔야 했던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해당 종목으로도 단기간에 수익이 나타났습니다. 19%, 20% 가까운 수익률을 안겨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전략과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멘토님 통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가 면세점 관련주인데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환급 대행 사업자입니다. 국내에서 최대로 세금 환급 대행을 하고 있고요. 또 세금 환급 대행 사업자로 정부의 관광객 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후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내국세 환급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개별적으로 국세청에 세금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절차를 이 글로벌 텍스프리가 간소화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환급금의 회수 기간을 줄여주는 대신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수취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로 계속해서 기업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면세점뿐만 아니라 이 화장품 사업, 또 IT 솔루션 사업까지 함께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또 글로벌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텍스프리가 실적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중국인 관광객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수혜에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물가가 상승했을 때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경기 침체 우려기에도 좀 우리가 안전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제가 우선은 전량 매도를 한 상황이고요. 이 종목도 사실 지난주에 좀 진입을 했다가 바로 급등이 나와서 좀 빠르게 매도를 한 기업이고요. 글로벌 텍스프리가 보시면 이날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최근에 지난 2월부터 주가가 계속 횡보하다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날 조금 단기간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리오프닝 본격화에 따라서 글로벌 텍스프리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 속에 주가가 5일 이동 평균선을 타고 계속 골든크로스를 형성한 이후에 계속 상향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4월 3일에 고점을 확인한 다음에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이틀 연속 다시 음봉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선은 기관 순매수세 보시면 최근에 계속해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 계속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도 사실 조금 지금은 고점 구간이어서 당장 진입하기는 부담스러운 구간이지만 네. 조정 시에 다시 한번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 다시 낼 수 있는 기업입니다. 네, 멘토님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몇 거래일 만에 이런 수익률을 내주셨을까요?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3거래일 만에 15.38%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해 주신 거네요. 네. 네, 좋습니다. 3거래일 만에 이렇게 큰 수익률 우리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로 글로벌 텍스프리 우리 멘토님께서 두 자릿수 수익률 3거래일 만에 크게 기록을 해주셨고요. 15%라는 수익률 우리가 혼자서는 챙겨가기 어려운 수익률입니다. 우리 멘토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단기간에 이런 수익률 계속해서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미정 멘토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대응 전략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그냥 갖다 대기만 하셔도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링크 터치하고 이미정 멘토님과 바로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바로 다음 종목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DNF입니다. DNF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로 또 요즘 시장에 이슈가 되는 종목으로도 꼽힐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멘토님 또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NF가 반도체 방막 재료를 전문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반도체 핵심 소재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수혜에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화학산업 전 분야에서 핵심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는 금속 화합물에 대한 신물질을 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기, 무기 금속 화합물까지 함께 제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1,700억 원 규모이기 때문에 좀 가벼운 종목이고요. 최근에 2차 전지 시장이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전구체 내재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구체가 화학기상 증착 그리고 원자층 증착 공정을 통해 반도체 기판 방막과 금속 배선을 형성할 때 기초로 사용이 되는 소재입니다. 국내 업체들이 최근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구체 생산 비중을 높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인 생산과 공급 밸류체인 없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힘든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내 여러 기업에서 이 전구체 생산 비중을 높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DNF가 전구체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유럽연합의 CRM의 핵심 원자재법
이 중국을 경쟁하는 무역 구조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를 받지만 아직 반도체 소재와 장비 부문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잠재적 위험 요소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DNF가 전구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크게 상승을 해줬던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신공장을 확대해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올해에도 매출액을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속에 주가가 최근에 기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네. DNF 같은 경우에도 이날 3월 29일에 굉장히 큰 슈팅이 한번 나와줬습니다. 이날 반도체 관련주들 사실 업황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쉬어가고 있었는데 지난달 말부터 반도체 업황이 바닥에 들어섰고 이제 개선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DNF가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도 크게 올라줬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날 저점 확인하고 계속 상향 추세 보였고요. 저희가 고점에서 우선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실현한 다음에 주가가 지금 반도체 관련주가 이번 주에는 조금 힘을 내지 않고 있어서 지금 다시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요. 사실 2차 전지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장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셔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DNF도 아직 이슈가 남아 있어서 기업의 전망 자체는 밝습니다. 네, 전망이 밝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 AI 시스템으로 아주 매일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많고 많은 종목들 중에 또 한 번 우리 멘토님께서 다시 한번 걸러서 여러분들께 수익 줄 수 있는 종목들만 전략을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만 되시면요.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우리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급등 나타날 수 있는 종목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리뷰 종목이네요. 웅진싱크빅입니다. 웅진싱크빅 같은 경우에는 AI 교육 관련주로 묶이면서 한 차례 또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으로 단기간에 8.3%라는 수익률 만들어내셨습니다. 멘토님,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웅진싱크빅 멘토님이 여기서 만족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의 전망과 멘토님이 보고 계시는 웅진싱크빅의 흐름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웅진싱크빅은 다들 아시는 교육 관련주에 속하는 기업이고요. 네, 아직 한 자릿수 수익률인데 아직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은 교과서와 학습 서적을 출판에 나서고 있고요. 또 AI 교육 플랫폼인 에듀테크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과 AI를 결합한 AI 교육 플랫폼이 에듀테크인데요. 지난 2014년에 업계 최초로 학습 콘텐츠 그리고 스마트 기기인 북패드가 결합된 웅진 북클럽을 출시를 했고요. 또 2019년부터 인공지능 전과목 맞춤형 학습지인 스마트5를 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AI와 교육 플랫폼을 결합하는 사업을 지금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는 웅진싱크빅의 회원수가 23만 명인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인터랙티브북 인기를 기반으로 해서 라인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국과 대만, 또 브라질 등 이 해외로 글로벌 타겟 제품이 ARPDR을 수출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판매 국가와 함께 판매처까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ARPDR가 글로벌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건데요.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이 웅진싱크빅의 지난해 실적을 살펴봤을 때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4%,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이 성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주목하고 있고요. 또 매출액의 경우에는 2023년 올해에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5 AI 전과목 맞춤형 학습지 인데요. 가입자와 1인당 ASP가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본격화에 따라서 오프라인 교육 관련주인 이 웅진싱크빅의 매출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아직 저희 방 보유 종목입니다. 8% 정도 수익률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주에 진입한 종목이고요. 이 웅진싱크빅 주가 흐름을 봤을 때도 사실은 지난해 말에 계속 주가가 좀 작은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좀 소폭 올랐다가 또 조정받다가 이런 흐름을 반복하다가 네. 올해 아무래도 인공지능 AI 관련주들이 너무 핫하다 보니까 이 웅진싱크빅도 AI
교육 관련주로 함께 엮이면서 올해 1월 들어서면서 주가가 계속 우상향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너무 많이 고점 구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좀 단기간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매물 구간에서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이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매물 구간에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AI 시장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더 갈 수 있고 또 웅진 싱크빅도 AI 교육 관련주로 함께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도 엮여 있기 때문에 추가 슈팅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간 전 고점이 3,400원 구간인데요. 이 구간을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아직 보유 중이어서 늦게라도 입장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세세한 가격 전략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역시 여기서 만족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멘토님께서 그쵸. 이렇게 끝나신 멘토님이 아니시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아직 가격 전략 유효할 수 있게끔 노란톡방 안에서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웅진 싱크빅 나는 보유 중이다 또는 보유하고 싶었다 놓쳤다 하시는 분들 또는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모두 좋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되시면 링크 타고 입장할 수 있게끔 저희 오픈톡방 링크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오셔야 해요. 방송이 끝나면 노란톡방 문도 닫힙니다. 아무리 두들리고 우리 또 이미정 멘토님 찾으셔도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을 또 기다려야 하니까요. 지금 이 시간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찍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해야 되는 이유 수익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멘토님의 수익률 다시 한번 한 종목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공업입니다. 대규모 계약금이 체결된 종목으로 많이 올라왔고요. 20.94% 수익률 오늘 매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명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도 관련된 종목입니다. 22.47% 큰 수익률 노란톡방 안에서 안겨주셨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리오프닝 관련주로 호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역시나 15.38% 두 자릿수 수익률 안겨주셨습니다. DNF로도 21.17% 수익률 반도체 관련주로 달려주고 계시고요. 웅진싱크빅 AI 관련주로 묶여 있으면서도 에듀테크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8.3% 단기간에 잡아주셨고요. 아직까지 보유 중인 만큼 앞으로의 매도 전략까지도 여러분들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아주 간단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만 하셔도 노란색 링크 뜹니다.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오픈톡방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시간 이제 25분 정도 남았습니다. 25분 안에 들어오셔야지 여러분 앞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이슈 속의 관심 종목 그리고 뿐만 아니라 히든 종목까지도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이 기회, 이 혜택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멘토님 통해서 우리가 또 이슈 속에 업종이 있고 업종 속에 종목이 있다라고 네. 하죠. 이슈 속의 종목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어떤 이슈일까요? 네, 첫 번째 이슈로는 오늘 좀 우리 시장에서 핫했던 마이크로바이옴 테마입니다. 네, 미생물 생태계를 일컫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에 정부에서 약 8년간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정부가 아직까지 선점한 업체가 없는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에 4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바이오 PD가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이 국내에서 지노맨 컴퍼니 또 고바이오 랩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이 관련된 치료제를 개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의 투자 연구비가 2천억 원까지 늘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는 2025년부터 2032년까지 8년에 걸쳐서 예산 4천억 원 내외의 인체질환 극복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이 올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 속에 오늘 관련주들 동방 강세 보여졌고요. 지난해 11월에 미국의 FAD가 스위스 페링파마슈티컬이 개발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질 감염증에 대응을 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레비오타를 허가를 했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올해 4월에도 미국 세레스테라프틱스가 개발을 하고 있는 치료제도 FDA 허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유효한 것으로 보여졌고요.
그 관련주들 중에서도 랩지노믹스가 오늘 랩지노믹스. 큰 폭으로 좀 올라줬습니다. 분자 진단 전문 업체인데요. 파트너사인 디엑솜과 함께 미국 클리아랩에서 인체 생검 기반의 암 동반 진단 그리고 예후 진단 패널 공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염 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유전자 검사로 일반 진단에서 분자 진단으로 진단 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 영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인 인트윈과 함께 체외 진단, 의료기기 그리고 진단기술 활용 사업을 협력하기 위한 MOU를 체결을 했고요. 네. 또 지난달 27일에는 젠큐릭스와 함께 미국의 현지 분자 진단 서비스를 론칭하기 위한 업무 협약 함께 체결을 했습니다. 젠큐릭스의 와 또 자회사가 보유한 검사 콘텐츠를 확보를 해서 클리아랩에 도입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클리아랩이 미국의 실험실 표준 인증을 획득한 검사실인데요. 자체적인 개발과 또 검증 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진단 서비스를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젠큐릭스와 랩지노믹스가 이 클리아랩을 통해서 올해에도 다양한 분자 진단 그리고 암 진단 서비스를 미국에까지 제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국내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기업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조정받을 때 다시 진입을 한다면 또 원숭이 두창 관련주에도 엮여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세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 오늘장에서도 상당히 강했던 섹터였습니다. 오늘 좀 제약바이오주들이 한 차례 좀 훈풍이 불면서 다 같이 올라와 줬는데요. 상한가 갔던 종목도 있었습니다. CJ 관련해서도 오늘 제약바이오주,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들 오늘 많이 올라와 줬고요. 우리 멘토님께서도 관심 종목으로 랩지노미스 꼽아 주셨습니다. 이 정부 지원금이 무려 4천억 원이나 또 사업이 들어가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멘토님과 함께 계속해서 전략 세워갈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으로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 방송 지금 약 2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25분 동안에만 열려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찍고 입장하셔서 이미정 멘토님의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QR코드 문이 열려있을 때 함께 하세요, 여러분. QR코드 열려있는 시간은 방송 중입니다. 방송 중에 들어오셔야 여러분 관심 종목에 대한 적절한 타이밍 그리고 나이스한 수익도 챙겨가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히든 종목에 대한 상승력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 수익, 단타가 충분한 히든 종목들 오늘도 준비가 됐다고 하시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지금 함께 하셔서 여러분 모든 기회, 모든 혜택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두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일까요? 네, 두 번째 테마는 리튬인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전기차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의 필수 원료로 들어가는 리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튬 관련주들 강세 이어가주는 흐름 보였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중국 리튬 화합물 제조 업체인 야화와 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수산화 리튬 생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네. 모로코가 미국과 또 FDA 체결국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양극재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 공급망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 그리고 또 EU의 핵심 원자재법 CRMA 이렇게 급변하는 대외 경영 환경보다 조금 여기에 맞서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기차 수요도 상승하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필수 원료인 리튬 관련주들 올해에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미국의 IRA인 세부안이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세부안 속에 배터리 핵심 광물의 중요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IRA의 수혜 입을 수 있는 종목들 중 가운데에서도 아직 좀 다른 관련주들 대비해서 덜 오른 첨보 한번 골라봤는데요. 이 첨보가 종합 정밀화학 소재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일단 최근에 리튬 가격
하락 지속에 따라서 매출액 부문의 경우에는 좀 전 분기 대비해서 둔화할 수도 있을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대규모 프로젝트 실적에 기여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실적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요. 또 첨보의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742억 원으로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좀 2분기까지는 그래도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올해 3분기부터 전해액 첨가제와 또 특수 전해질 양산으로 실적 기여 본격화에 따라서 가파른 실적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중국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실적 회복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국내 고객사향 출하량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IRA 법안으로 인해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가파른 증설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FDA 체결 국가인 우리나라에 대규모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중장기 혹은 장기적으로 홀딩하셔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리튬 관련주들 중에서 첨보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네. 중장기,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리튬 관련주, 또 2차 전지 관련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 많이 궁금하시고 관심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리튬 관련주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수익률 챙겨보기 아주 좋은 종목, 관심 종목으로 첨보 잡아주셨습니다. 해당 종목 지금 당장 매수하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률이 내기 아주 좋은 타점, 그 타이밍을 실시간 장중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 케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노란색 링크 타고 지금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멘토님께 세 번째 이슈 여쭤볼 텐데요. 세 번째 이슈는 또 에너지 관련 종목들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멘토님께서 이미 대명 에너지로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해 주신 만큼 또 어떤 관심 종목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멘토님께 세 번째 이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우선 풍력 에너지가 올해부터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거라는 전망 속에 오늘 풍력, 태양과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네. 글로벌 탄소 중립과 또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서 오는 2025년부터 전체 발전 비율에서 38%로 재생에너지가 최대 전력원이 될 거라고 리서치 그리고 증권가에서 전망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빠른 기간 안에 전력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원이 바로 태양광과 풍력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두 에너지 중심으로 발전 프로젝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정부에서 이제 풍력 에너지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최근에도 밝혀졌는데요. 정부 주도의 친환경 산업 확대 정책 그리고 또 급증하는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로 인해서 더 제품 크기 그리고 신기술 적용을 통해서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모듈 셀 크기가 동시에 커지고 있고요. 또 풍력 터빈도 발전 용량 기준으로 18메가와트급이 개발이 되면서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수혜주로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앞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관련주들 중에서도 좀 CS 윈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CS 윈드가 풍력용 발전 설비 그리고 제조 관련된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풍력 발전 관련 컨설팅과 지원 서비스 사업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33%,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230% 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고객사 대응과 또 생산시설 증설, 해상풍력 타워 본격 생산을 위한 준비를 할 예정이어서 좀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IRA로 인해서 수요가 급증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주요 국가들의 수주도 함께 동반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법인 매출액이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50% 넘게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베트남과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공급이 시작될 해상풍력 타워를 위한 증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큰 외형 성장 기대할 수 있어서 장기간
홀딩하셔도 적합한 종목이고요. 또 지난해 원자재 수급 이슈와 또 운송비 급등 요인으로 인해서 실적의 변동성이 컸는데 올해에는 이 변동성보다는 안정성 위주로 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글로벌 시장에서 지역별로 큰 규모의 캐파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가 아직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조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서 이 CS 윈드가 시장 확대에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미국 법인이 올해부터 생산한 타워 물량에 대해 AMPC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증설 물량이 내년부터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AMPC가 미국 내에서 배터리 셀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로 생산 능력이 2배씩 늘어날 것 같고요. 또 풀캐파 가정될 때 동사가 올해 그리고 오는 203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약 2조 원이 될 거라고 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생산 거점이 많은 이 CS 윈드가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 중에서 좀 더 크게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 차트를 봤을 때 조금 올라갔어요. 이미 좀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차트상으로 좀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진입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멘토님께서는 이슈뿐만 아니라 종목의 흐름들, 또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차트 분석으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들의 어떤 흐름들도 다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우리 이미정 멘토님의 AI 트레이딩을 통해서 또 안정적인 수익률들 여러 가지 또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저희 15분 남아 있습니다. 15분 안에 열려있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멘토님께서 오늘 3가지나 관심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주, 랩지노믹스뿐만 아니라 또 2차 전지 관련주, 리튬 관련주로 엮여있는 천보, 또 풍력 에너지 관련주, CS 윈드까지 알짜배기 수익률도 챙길 수 있는 관심 종목 3가지나 말씀 주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또 히든 종목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로 우리 쏠쏠한 수익률들 챙겨주고 계시는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열려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 중에만 함께 할 수 있는 QR코드는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 14분 뒤면 문이 닫히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히든 종목 외에도 관심 종목들의 상당한 탄력,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 힘은 참 대단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만 여러분들 적절한 타이밍, 타점 잡아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노란톡방 수익률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저희 방송 중에 공개 잡아드렸던 종목들이 대다수인데요. 현대공업으로 20.94%, 대명에너지로 22.47%, 글로벌 텍스프리로 15.38%, DNF로 21.17%, 웅진싱크빅 8.3%입니다. 자, 이 외에도 매일매일 쌓아가는 수익률 나도 함께 하고 싶다, 나도 동참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대셔도 링크 타고 입장할 수 있게끔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이 모든 기회, 모든 혜택 여러분들도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한 또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정 멘토님께서 또 알찬 교육 강의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주식 플러스 레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플러스 레슨 주제로는 기술적으로 분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보조지표 MACD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MACD가 이동평균 수렴 확산 지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투자하시기에 좀 가짜 신호가 적고 활용하기 쉬운 테크니컬 지표이고요. 또 한 선은 이게 차트에서 이제 지표에 MACD를 추가를 했을 때 한 선은 MACD 선이고요. 또 네. 다른 한 선은 MACD 시그널로 평균선이 함께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MACD를 표시할 때 나타나는 선이 0선이에요. 이 0선을 기준선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0선보다 아래 위치에서 MACD 선이 골든 크로스를 이룬 타이밍에는 매수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골든 크로스를 이룬 이후에 이 두 선이 0선을 뚫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는 상승 트렌드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든 크로스를 이룬 이후에 또 MACD가 시그널보다
위에 위치할 경우에도 상승 트렌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MACD가 이 0, 그러니까 현대미표 조선 차트 네. 보시면 이 네. 보라색 선이 0선이에요. 여기 0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 선이 기준선이고요. 그래서 이 0선보다 MACD가 노란색이고 지금 시그널 선이 파란색인데요. 이 0선보다 MACD 선이 내려간다면 하락 트렌드로 전환할 거라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난해 2021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파란 신호가 떴어요. 조금 더 어렵다면 쉽게 이해하시기 편한 게 화살표인데요. 빨간색이 매수 신호고요. 파란색이 매도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들어서면서 0선을 뚫고 MACD 선이 하향했어요. 그래서 이날이 데드크로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데드크로스 형성한 이후에 좀 파란 신호가 뜬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캔들을 봤을 때도 데드크로스 형성 이후에 주가가 쉬어가는 흐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1월에 이제 매수 신호가 떴어요. 이날 시그널 그리고 MACD 선이 모두 0선을 돌파해서 계속 상향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골든크로스를 형성할 경우에는 캔들도 함께 계속 5일 이동 평균 타고 상승 추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MACD 지표를 활용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매수, 매도 신호 한번 활용을 해서 조금 매매하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기술적 지표 중에서 MACD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MACD 기술적인 지표. 우리가 사실 종목을 볼 때 기본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타점, 타이밍을 잡는 데는 기술적인 분석도 빼놓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챙겨볼 수 있는 기술적 분석 속에 하나의 전략 멘토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전략들 혼자 하기 버겁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만 하셔도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셔서 노란 톡방 안에서 어려울 수 있는 기술적 분석도 멘토님과 함께 잡아가면서 수익률 가득 안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란 톡방 안에서는 또 오늘 히든 종목이 2가지나 공개가 됩니다. 저희 방송 중에는 히든 종목의 종목명 절대 공개되지 않고요. 노란 톡방 입장하셔야만 오늘의 알짜배기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는 2가지 히든 종목이 공개되거든요. 저희 방송이 지금 9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9분 안에만 열려있는 QR코드 지금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뒤에 스캔만 하시면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 톡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고 히든 종목 2가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히든 종목 여쭤봐야겠죠? 멘토님께 첫 번째 히든 종목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첫 번째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제가 광고 관련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기업의 디지털 광고 자회사로 AI 기반 맞춤 큐레이션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디지털 광고 시장이 성장세에 힘입어서 이 종목도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올해 1분기에는 퍼포먼스 광고 부문에서 견조한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AI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도입 실적 상단을 높이는 효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1분기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무려 117억 원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 말부터 검색 광고가 추가가 되는데 이 광고 수주 확대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함께 올해의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또 1분기에 이 AI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AI 플랫폼이 분기 사상 최대로 500억 원대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해 대비해서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AI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광고 모멘텀이 동반됨과 함께 실적 패턴을 함께 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AI 큐레이션 커머스 플랫폼이 기본적인 AI 모델의 유저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소비자 최적화를 이끌도록 설계한 거고요. 또 TV 광고를 통해서 사용자 증가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향후에 거래 데이터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더욱 정교한 타겟팅에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현재는 트래픽의 증가가 입점업체와 MD 사용자로 선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레벨업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고요. 또 이 플랫폼 모델 상용화와 함께 어플리케이션 심화되는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네이버 클라우드와 AI 광고, 마케팅 서비스 개발 위한 업무 협약까지 최근에 체결을 했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과 또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협업으로 인해서 올해에도 AI 관련 서비스 개발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이 AI 플랫폼을 활용한 상용화 역량이 추가적인 서비스로 연결이 된다면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향후 서비스의 이 성장성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광고 시장이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이 종목도 올해 1분기 그리고 2분기부터 반등 포인트를 찾아서 추가적으로 계속 실적이 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이 히든 종목 차트 흐름을 봤을 때도 지금 2022년 6월에 고점을 확인을 했어요. 전날 고점이 23,900원입니다. 23,900원 확인한 이후에 광고 관련해서 계속 추가 하향 흐름 보이다가 매물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좀 견고해서 이 구간에서 계속 이날까지 홍보하는 흐름을 보였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올해 1월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이 종목도 AI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최근에 AI 관련주들 너무 강한 흐름 보여줘서 이 종목도 함께 우상향 흐름 보여줬다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일단 한번 기술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기술적인 조정 한 차례 받은 이후에 다시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전 고점 대비해서 아직 주가가 19,000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좀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장기간 계속 매집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고점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첫 번째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점을 돌파하고 또 추가적인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종목 광고 관련 회사라고 하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야만 종목명과 그리고 전략까지도 공개가 되니까요. 지금 빠르게 저희 방송 지금 4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4분 안에만 열려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히든 종목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요즘에 좀 핫한 테마에 속해 있는 폐배터리 관련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종목은 폐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을 위한 장비를 개발해 나가고 있고요. 또 전기차, 5G 폐배터리 차량의 전력 변환기기 PCS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를 포함한 국내 전기 상용차 톱3 업체에 납품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했고요. 또 신성장 동력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선도 기업이 될 수 있게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인 CRMA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폐배터리 재활용 규모가 확대되면 될수록 이 종목이 함께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전력 장치들의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서 올해에도 수주 잔고가 무려 100억 원에 달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전기차 관련해서 해외 수주, 5G 관련 투자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도 괜찮은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폐배터리 재사용 관련주들이 최근에 계속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기업에서 플라스틱과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확대할 거라고 언급을 하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 속에 계속 강세 보여주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시장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글로벌 전기차 확산으로 인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는 2025년부터 연평균 33% 성장해서 2040년까지 574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주들 최근에 너무 강한 흐름 보여줬지만 추가적으로 슈팅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지난해 말에 저점을 확인을 했어요. 최저점이 9,300원 구간인데요. 이날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주가가 계속 좀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던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겪은 이후에 이제 다시 재반등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단기간 고점을 확인을 했을 때는 18,000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현재 주가 12,000원 구간에서 아직 위치를 하고 있어서 전기차 수요 급증에 따라서 이 폐배터리 시장이 커질 거고, 그래서 이 종목이 크게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했습니다. 2차 전지에 따라서 따라올 수 있는 섹터, 폐배터리 섹터죠. 오늘 멘토님께서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폐배터리 관련주도 잡아주셨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노란색 링크 타고 입장하셔야지만 이 폐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종목명과 또 전략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방송 중에 종목명과 전략을 공개해드리지 않으니까요. 장중 대응, 실시간 대응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또 두 가지입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뿐만 아니라 디지털 광고 관련주까지 두 가지 히든 종목으로 큰 수익률 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빨리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야 노란톡방 안에서 전략과 또 종목명이 공개되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이미정 멘토님, 시청자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